10월 25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 또 한국의 GDP 성장률이 부진했던 점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오늘 실적 발표 결과도 함께 끝까지 주시해보시죠. 그럼 모닝브리핑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결국 다시 제자리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테슬라와 SK하이닉스의 호실로 출발했지만 시장은 영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경계감에 더해 미국 증시 조정이 부담이 됐고요. 또 예상을 크게 밑돌았던 3분기 GDP 수치도 일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양시장 현물을 던지며 지수에 부담을 줬고요. 테슬라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도 투자 심리 위축을 막지 못했던 어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양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금리가 급등하며 뉴욕 증시가 내리자 글로벌 증시도 부진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0.72% 밀린 2,581포인트, 코스닥은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1.4% 내리며 73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양시장 현물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로 전환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6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음원과 음반 섹터가 강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공개 닷새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면서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 상승 가도를 달립니다. 덕분에 가수 윤수일 씨의 아파트 청취량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신축 로제 아파트 열풍에 42년 된 윤수일 아파트에도 신바람이 불고 있다는 재미있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아이폰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어제 애플은 아이폰 16의 주문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전 프로의 생산 중단 가능성이 부각되며 2%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애플을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 종목들 일제히 약세 보였고요. 특히 LG이노텍은 11%대 급락하면서 17만 원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함께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지속되며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하락하자 분기 최대 매출 소식을 전한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2주 최저가를 터치하면서 56,6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던 건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6.5% 감소 돌발 변수로 충당금 등장입니다. 물론 실적 우려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나 SK하이닉스와 함께 그래도 시장의 믿을 구석이었던 현대차, 부진한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치 한번 살펴볼까요?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요. 영업이익이 문제였습니다. 3조 5,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7.5%나 밑돌았습니다.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들도 함께 짚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주춤했지만 북미 매출은 견조했는데요. 또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 차량 판매가 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환경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과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에 특히 부담이 됐던 건 일회성 비용. 미국 그랜드 산타페에 장착한 람다2 엔진과 관련해 보증 기간을 확대하면서 생긴 충당금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었지만요. 실적 민감도가 워낙 높은 시장이다 보니 시장은 매물을 덧치며 현대차 5%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콜 발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듯 경쟁 심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부담스러운 요소들로 경영 환경은 악화했다는 건데요. 이에 현대차는 경영 고삐를 다시 잴 것이라며 원가 개선, 판매 효율화, 글로벌 역량 확대 등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이 간 건 바로 주주환원입니다. 인도법인 상장과 관련해 일종의 당근책으로 국내 주주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분기배 당금을 지난 1, 2분기와 마찬가지로 주당 2,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실 주주환원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실적을 뜯어보면 기대치에 부합한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견조한 라인업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와 함께 주주환원이 주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1월에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향후 5개월은 실적보다는 주주환원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추후 어떤 주주환원책이 나올지 또 오늘은 기아가 실적 발표에 나섰는데 기아 실적은 오늘장 자동차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세장 속에 등장한 황제주 고려아연 이야기입니다. 어제 고려아연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단숨에 주가는 113만 8천 원대로 올라오며 시총순위도 14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자세하게 좀 뜯어볼까요?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과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공개 매수 전장을 벌여왔죠. MBK 연합의 공개 매수는 14일에 끝났고요. 고려아연 측 공개 매수는 23일인 수요일에 끝났습니다. 일단 MBK 연합은 공개 매수로 5%대 지분을 확보했고요. 고려아연은 전략상의 이유로 아직 청약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측 모두 경영권 위한 과반 지분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 모두 시장 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장내 매수 형태로 확보할 거란 전망에 어제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정밀도 상한가 터치했던 건데요. 이에 보기 드물게 고려아연이 어제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1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며 약세 장속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사이언스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23일인 수요일 한미약품은 오늘 12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11월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총을 여는데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수사 경영권을 가진 형제가 3자 연합 구체적으로 한미사이언스와 모녀 그리고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연합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벌여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측이 원하는 대로 이사회를 재편하려면 지분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어제 한미사이언스는 19.5%, 한미약품은 4.5%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티웨이항공도 경영권 분쟁 조짐이 포착되고 있죠. 대명 소노그룹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티웨이항공 인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속내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배당이 없는 기업의 2대 주주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은요, 또 다른 저가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JC 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해 2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요, 현재 대명 소노가 이 둘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물밑 작업에 불과하지만 앞서도 살펴봤듯 경영권 분쟁은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됐죠. 어제 티웨이항공은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6%, 대명 소노 시즌은 10% 올랐습니다. 시장에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지 않다 보니 경영권 분쟁과 같이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단기 급등한 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롯데케미칼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통해 약 1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되고요. 이어서 실적 시즌을 맞은 시장, 어제 장을 마치고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매출이 616억 원, 영업 손실은 396억 원으로 작년과 대비해 적자 전환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이달 초 인수 절차를 완료한 IDT 바이오로지카의 실적이 4분기부터 반영됨에 따라 외형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당장의 부진한 실적에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1%대 하락 밝혔습니다. 한편 젠백스는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GD1001의 국내 2회 이상 임상시험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년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뒤 글로벌 3상 시험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정규장에서 3% 상승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도 2%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오늘 개장 후 주가 움직임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폴란드의 안제 두다 대통령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연내 10조 원에 육박하는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타결에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행보 펼칠지 주목해보고요. 이어서 HNS 하이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회로를 연결하는 필름형 접착제, 이른바 ACF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3위의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과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발표를 예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과 신한지주, 이 밖에도 기아와 한화 엔진 등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는 테슬라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이라는 긍정적인 재료에도 시장은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밤 테슬라 22% 가까이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뒤늦게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불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